메트롤로지컬 인디케이터라든지 아니면 또는 CI, 케미컬 인디케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검증을 할 수도 있고, 이쪽은 데이터 로그를 넣어서 온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은 이제 온도계가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멸균 밸리데이션을 하는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세척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척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이제 세척이라고 하고, 뭐 제약 쪽에서는 클리닝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C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압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일정한 공간에 따라서 수압을 해서 채취된 내용을 가지고 배양을 해서 미생물이 일단 있는지를 이제 보시겠고, 요거는 이제 린스한 물을 가지고 세척된 헹굼수죠. 헹굼수를 가지고 세척에 대한 적정성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뭐 포장에 대한 인정량 시험을 한다든지, 이쪽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제약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운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에 대한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공정입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공정 밸리데이션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퀄리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더 앞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은 칼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가 교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표준 측정값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퀄리피케이션에서 IQ, OQ, PQ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정에 대한 유효성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유효성 확인해서 정리를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조하는 일련의 활동이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여러분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이 그 성능이나 어떤 기준이 여러분 회사에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설비 공정이 사전에 결정된 요구사항에 충족되는 제품 또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을 문서화하고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 방법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제조, 시험, 관리 또는 제품 또는 공정에 관련되어 축적된 이력 자료를 근거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력 자료는 배치 기록, 제조 기록, 로트 기록, 관리도, 시험 결과, 고객 피드백, 현장 보고서, 서비스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력 자료에 기초한 밸리데이션이 완전하게 수행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방법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적 밸리데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적 밸리데이션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측적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현재 우리 의료기기 업종에서 하고 있는 방법 또는 시각청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동시적 밸리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적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예측적 밸리데이션은 현재는 그렇게 권장을 하지 않고요. 많이 쓰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권장되는 방법은 동시적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시적 밸리데이션은 뭐냐면 제조를 함과 동시에
샘플이죠. 예를 들어서 샘플이든 대량 생산이든 그 생산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계획된 그냥 프로토콜에 따라서 검증하고 활동하는 이런 활동, 이것을 동시적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은 동시적 밸리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보면 적격성 평가가 선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칼리브레이션과 에서 적격성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에 들어가게 되는데, 밸리데이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뭐 클린룸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멸균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충전에 대한 밸리데이션,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각 공정별 저희가 해당되는 밸리데이션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밸리데이션은 모든 밸리데이션 활동의 결정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칼리브레이션과 퀄리피케이션이 완성된 이후에 하는 모든 활동, 최종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포맨에 대한 그림인데요. 맨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밸리데이션과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밸리데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이제 환경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environment,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대상이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션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적격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이나 시험법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장치나 여러 가지 설비들 또는 계측기들이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원료에 대한 부분, 포장재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해서 부자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환경, 저희가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밸리데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보관에 대한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료기기에서는 보관소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제 저희 아마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 시점이 점차 올 겁니다. 이 시점은 저희가 이미 제약 쪽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근차근 저희 의료기기 쪽으로 하나씩 이제 넘어오는데요. 이 스토리지 밸리데이션이 뭐냐면, 저희가 원료라든지 완제품이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죠. 근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청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정리정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선입선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온도, 필요하면 습도, 그다음에 방충방수, 이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스토리지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 온도에 대한 균일성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겨울, 여름, 이런 계절에 온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저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데이터 로그라는 온도 내장 기록계가 있죠.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디지털 온도계는 현재 값이 이제 디스플레이 되고 있고요. 가끔 이제 모델에 따라서 최저값과 최고값을 내장되어서 기록하는 그런 온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데이터 로그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그 온도 값이 계속 기록이 되는 겁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계 성능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이 일정하게 우리 기준값 안에 들어온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보관소에 대한 매핑, 온도 매핑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관소에 대한 부분도 적격성 평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기기 GMP에서의 요구사항 중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안전하고 유효한 설계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그 성능이 발휘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시스템이고요. 자,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형태, 요 개념이 저희가 밸리데이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SO 13485 2016년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유효성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효성 확인에 사용되는 허용 기준, 통계적 기법 및 샘플 사이즈를 문서화한다. 해당되는 경우 다른 의료기기와 제품의 호환성 확보는 유효성 확인 동안 완료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제품의 위치는 프로세스, 잠재적 위험의 적용에 걸맞게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유효성 확인에 따른 결과, 결론 또는 추가 활동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무조건 문서화해야 되죠. 저희 GMP에서의 필수 요소죠. 모든 활동은 문서화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MP 13485 2016년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유효성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샘플을 보통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러면 샘플을 채취할 때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 10개만 할 거야. 우리는 로또당 한 20개씩 할 거야. 우리는 좀 이거 비싸고 좀 그러니까 우리는 한 5개씩만 할 거야. 어떤 그런 업체마다 사이즈가 나옵니다. 샘플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이제 GMP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허용 기준, 통계적 기법을 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10개를 저희가 샘플링해서 이것을 시험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 관련 규격이죠. 어떤 규격에 따라서 10개를 했냐, 그러면 10개를 뽑았던 그 방법은 뭐냐. 그래서 10개에 대한 입증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내용들은 어디 있냐면, 잠시만 제가 요거를 좀 가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회사에 보시면 밸리데이션 절차서라는 것을 보통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제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절차서 안에는 여러분 회사에서 밸리데이션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밸리데이션에서 세척 밸리데이션이다 그러면, 세척 밸리데이션을 할 때 이 목적이 뭐고, 장비는 뭐고, 사용되는 장비는 뭐고, 사용하는 그 세척에 대한 대상은 뭐고,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뭐고, 이걸 수행하는 조직은 어떠하고, 이걸 하는데 시간은 얼마큼 걸리고, 이거에 대한 방법은, 그 다음에 평가는
기준은 뭐 이런 식의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에 밸리드된 마스터 플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의료기기에서의 문서로 치면 밸리데이션 절차서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밸리데이션 절차서에서 나온 그 방법을 가지고 프로토콜에 넣어서 계획을 하고요. 그 프로토콜대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활동된 결과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보고서로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러분 회사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관련 규격을 뭘 가져가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ISO 2859-1입니다. 샘플링 요구사항인데요. 아이고, 예, 샘플링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품질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수월한 검사, 보통 검사, 까다로운 검사가 있죠. 그렇죠? 검사에 대한 수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AQA라고 해서 Acceptance Quality Level이라고 해서 품질 수준을 품질 발생 비율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QL 0.65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검사냐, 제너럴 이냐 아니면 특별한 검사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이런 형태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이 밸리데이션 할 때 허용 기준이나 통계적 기법을 갖다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수익 검사나 아니면 최종 검사가 있습니다. 최종 검사에서 여러분 샘플 사이즈를 결정할 때 보통 ISO 2859-1을 갖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ISO 2859-1을 갖다 쓰시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규격을 가지고 샘플 사이즈 밸리데이션 할 때 사용되는 이 샘플 사이즈 통계적 기법을 갖다 인용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마다 약간씩 좀 틀리는데요. 자, 이렇게 허용 기준에 대한 그다음 통계적 기법에 대한 샘플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밸리데이션에서 언급을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산정한 그 샘플 사이즈죠. 샘플 사이즈를 산정한 어떤 근거를 반드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됐고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요런 부분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당되는 게 의료기 쪽이니까요. 자, URS 필요 없고요. IQQ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기업을 갔었는데 심사를 갔었는데 딱 한 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사이트에서 DQ에 대한 클린룸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IQ, OQ, PQ가 있는데 DQ가 없다. 그래서 DQ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낸 사례를 이제 봤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때 한 번 봤었고요. 그 뒤로는 DQ에 대한 사례는 그러니까 보완에 대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IQ, OQ, PQ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리데이션에 대한 확인하는 목적은 공정, 시설 또는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문서하는 것이다. 어떤 조작, 공정, 기계설비, 원재료, 동작 또는 시스템이 실제로 기대되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문서하는 행위이다. 규정된 사용 목적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시험 검사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GMP라는 강의를 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제가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베리피케이션 뭐 이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각 매뉴얼에 보면 또는 해당되는 절차서에 보면 한 3장, 1장, 2장, 3장, 3항, 1항, 2항, 3항 중에 3항에 보면 보통 용어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이런 요구사항을 읽을 때 좀 더 명확하게 그 개념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험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두 항목은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규정된 절차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얻는 것이죠. 이게 이제 테스트하고 인스펙션의 공통점인데, 차이가 뭐냐면, 인스펙션은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하면 적부를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제수 시험을 시험 기간에 보내면 레포트가 쭉 나오죠. 뭐 사용된 기계라든지 아니면 시험 환경이라든지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OC 정제수에 대한 시험을 보냈다. 그럼 TOC에 대한 부분이 뭐 몇 ppm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딱 멈춰져 있어요. 시험은. 근데 인스펙션은 어때요? 거기에 하나 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완제품 검사를 하시죠. 완제품 우리 각 기업에서 의료기기를 만들고 마지막에 최종 검사를 하게 되는데, 최종 검사에서 어떤 측정값을 적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적부 판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제 검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와 검사의 차이는 적부 판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여러분이 잘 관련된 데서 한번 찾아보시고 꼭 이해를 해서 곧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요구사항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들을 읽을 때 혼선이 오지 않는지, 아니면 좀 오해를 하지 않는 좀 명확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공정이 사전에 결정된 요구사항에 충족되는 제품 또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활동이다. 공정의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조건을 검증하는 활동이다. 계속 나오네요. 그죠? 앞에서 뭐 다른 GMP에서도 그랬지만 GHTF에서도 입증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되었다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은 품질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재현성 있게 제조됨을 증명한다 라고 해서, 뭐 우리는 밸리데이션 되었다, 밸리데이션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교정했다 그러면, 칼리브레이션 했다 그러면 그 계측기가 표준값에서 그 일정한 산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밸리데이션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제조 활동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 밸리데이션 프로토콜과 적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시간을 이렇게 운영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9시 저희가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분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50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분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랜. 그러니까 공정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보통 저희가 프로토콜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매개 변수, 제품 특성, 장비 및 시험 결과의 적합 판정 기준을 포함해서 유효성 확인이 어떻게 수행될지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준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토콜은 뭐 원안, 조서로 계획 절차 또는 계획 자체를 뜻한다 라고 되는데 그냥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격성 평가, 적합성 평가, 퀄리피케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굳이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변환해서 여러 가지 가져가시는 것보다 그냥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제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기계 설비가 설계한 대로 제작되고 설치되고 목적한 대로 작동하고 작동하여 원하는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문서하는 것, 이것이 이제 GMP에서 적격성 평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기계 설비가 설계된 대로 여기는 DQ가 되겠죠. 예.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되겠고 우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성능과 어떤 모양과 어떤 무게와 어떤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러한 설계된 대로 이 장비가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동작이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실제 우리 이 설비가 설치된 환경에서 제 성능이 발휘되는지를 보는 것, 이게 적격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기에서는요, 보통 밸리데이션을 했다 그러면 IQ와 OQ와 PQ를 이렇게 합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제약에서는 IQ 따로, OQ 따로, PQ 따로, 그 다음에 PV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의료기기에서는 IQ와 OQ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PQ를 저희는 밸리데이션을 같이 의료기기에서는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기 회사에서 적격성 평가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구분하는 건 따로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단적인 예로 먼저 설명드리면 나중에 이제 샘플 보여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원료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료가 상온 원료가 아니, 실온 원료가 아니에요. 실온 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도에서
1도에 보관되는 원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냉장 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1도에서 10도 아니면 뭐 8도 냉장에서 보관되는 원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냉장에서 보관되는 이 원료를 보관하려면 냉장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냉장고는 저희가 주문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주문해서 저희가 만약에 주문한다 그러면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주문해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DQ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DQ가 들어가게 되면 이 냉장고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 이제 보건소에 설치되겠죠. 그럼 설치된 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러 가지 보는 거죠. 설치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은 괜찮은지, 그다음에 부속품들은 또는 그 구성물들은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OQ는 뭐냐면 기본적인 동작 상태죠. 예를 들어서 뭐 냉장실 문을 열고 닫았는데 뭐 이렇게 고무 자석에서 접착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뭐 소음 같은 삐끄덕거리는 게 없다든지, 그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그 내부에 불이 실내등이 켜진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성능을 보는 거겠고, 그다음에 PQ는 뭐냐면 실제 우리 제품을 예를 들어서 필러다. 그럼 필러 원료를 히알루론산을 저희가 냉장고에 넣었을 때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반을 채울 수 있는 게 규정일 수도 있고 꽉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꽉 채웠을 때에 그 히알루론산을 원료들을 꽉 채웠을 때 우리가 원하는 냉장 온도가 꾸준히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PQ입니다. 근데 우리가 PV는 필요 없죠. 제조 활동이 아니고 단지 장비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PV까지는 갈 필요 없고 IQ, OQ, PQ까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적격성 평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PV까지 넘어갈 것인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V 모델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URS입니다. URS.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기기에서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을 고르면 대부분 이제 상용화된 제품을 보통 저희가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제품을 구매하시기 때문에 URS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굳이 검증을 할 필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린룸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린룸을 시공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그 제품에 대한 특성이나 뭐 기본적인 경험상 요구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URS, 그러니까 User Requirement Specification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규격서들이죠. 이 URS를 클린룸 시공사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클린룸 시공사에서는 이것을 보고 이 설계된 대로에 대한 이 요구사항에 대한 그 견적을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URS는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고객의 요구사항은 장비를 제조하는 그 업체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장 인수 테스트는 뭐냐면 팩토리 억셉턴스 테스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클린룸은 좀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온가스 멸균기라고 보겠습니다. 이온가스 멸균기는 물론 상용화된 제품도 있지만 특별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제조하는 그 공장, 이온가스 멸균기를 제조하는 그 공장에 직접 여러분이 방문을 해서 준비된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URS대로 만들어졌고 일부 동작 성능이 확인하는지를 다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OK 되면 배송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FAT에서 만족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더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SAT는 뭐냐면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 제품을 받아서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DQ와 IQ, OQ, PQ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적격성 평가라는 게 나오는데 의료기기에서는 제적격성 평가라는 단어는 사실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리발리데이션,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글자가 리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 제유효성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시죠. 예. 그래서 제적격성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격성 평가를 한번 하고 이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요구사항, 어떤 변경에 의해서 그 장비가 달라졌을 경우 그 성능을 다시 한번 측정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적격성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다음 시간에부터 다시 연이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시간은 요 20분까지 이렇게 마무리